한화 이글스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폰세도 떠나고 와이스도 떠난 자리. 과연 누가 오나 팬들이 걱정하던 그 순간 시즌 중반부터 지켜보던 한 남자 윌켈 에르난데스와 사실상 계약 완료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내부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선수 그냥 아무 투수가 아닙니다. 평균 시속 151km, 최고 157km의 파워싱커를 던지는 괴물 투수. 미국에서도 한 번만 터지면 리그를 씹어먹을 선수라고 평가받던 그 유망주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단 하나입니다. 과연 이 선수가 폰세와 와이스가 떠난 그 큰 자리를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윌켈 에르난데스가 어떤 투수인지, 왜 한화가 그 많은 후보 중 이 선수에게 꽂혔는지, 이 카드가 대박이 될지 폭탄이 될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윌켈 에르난데스는 1999년생, 베네수엘라 출신의 우완 투수로 키 190cm, 체중 88kg의 장신 파워형 투수입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 LA 에인절스와 계약하면서 잠재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메이저리그 올스타 이안 킨슬러 트레이드에 포함될 정도로 가치 있는 유망주였죠. 쉽게 말해 그만큼 몸, 구위,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선수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에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 과정에서 오히려 구속이 크게 올라갔는데요. 2024, 2025년 AAA에서는 평균 시속 151km, 최고 157km의 파워싱커를 던지며 미국에서도 한 번만 터지면 메이저 올라간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변화구도 두 가지, 커브와 체인지업을 갖추고 있어 선발, 불펜 모두 가능한 스타일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위만 놓고 보면 KBO에서도 최상위급에 들어갈 강한 공을 가진 20대 중반 파워우완. 한화가 시즌 중반부터 꾸준히 체크하고 최근 접촉 단계까지 주도적으로 나간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윌켈 에르난데스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공이 진짜 빠르다. 숫자로 보시면 더 확실한데요. 2025년 AAA 기준으로 싱커 평균 구속이 시속 151.9km, 최고 157.4km까지 찍혔죠. KBO 리그에서 시속 150 중반을 꾸준히 던지는 투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 선수는 평균이 151km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150 찍는 투수가 아니라 원래 기본이 빠른 투수인 거죠. 에르난데스의 메인 구종은 싱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구처럼 빠르게 들어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쿵 떨어지거나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파고드는 구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타자가 직구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는데 공이 배트 밑으로 살짝 빠지면서 빗맞은 땅볼, 잔뜩 당겨친 땅볼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KBO 타자 입장에서 보면 속도도 빠른데 끝에서 움직이기까지 하는 공을 상대해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1점 차 리드 상황, 주자 1, 2루 위기, 병살타로 이닝을 끝내야 할 때 이 싱커가 제대로만 들어가면 투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공이 되죠. 에르난데스가 던지는 두 번째 구종은 커브인데요. 이 커브는 구속이 빠른 편은 아니지만 꽤 많이 떨어지는 형태의 커브로 타이밍을 빼앗을 때 쓰기 좋습니다. 구위 좋은 싱커만 계속 던지면 타자도 어느 순간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할 텐데요. 바로 그때 타자의 타이밍을 한번 꼬아놓고 싶을 때 이 커브가 들어가면 타자는 싱커와 커브 사이에서 속도차, 궤적 차이 때문에 스윙 타이밍이 조금씩 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이 빠른 투수인데 커브로 한 번씩 잡아 흔드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인지업은 아직 완성형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전혀 못 던지는 구종은 아닌데요. 좌타자 상대로 몸쪽, 바깥쪽에 떨어뜨리면서 싱커와 구속 차이를 이용해 헛스윙, 땅볼을 동시에 노리는 공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죠. 2025년 AAA 기록을 보면 윌켈 에르난데스가 어떤 경기 흐름을 만들어가는 투수인지 확실히 보입니다. 그는 34경기 중 19경기를 선발로 나서며 114이닝을 넘게 던진 만큼 체력과 투구 이닝 소화 능력이 확실하고 빠른 싱커로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스타일이라 피안타는 조금 많은 편이지만 대신 땅볼과 빗맞은 타구도 많이 유도해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잡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삼진도 96개를 잡아낼 만큼 팔 힘이 좋고 빠른 싱커와 커브의 조합이 타자 타이밍을 흔들어 헛스윙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죠. 이닝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선발형 재능과 한 이닝 전력 투구 시 더 강해지는 불펜형 장점이 동시에 있는 투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화가 에르난데스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외국인 보강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겨울 한화는 폰세와 와이스가 사실상 빠지면서 외국인 선발 두 자리가 통째로 비어버렸고, 이 빈 공간을 어떤 유형의 투수로 채우느냐가 2026 시즌 성적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죠. 특히 한화는 150km 중반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즉시 전력 선발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는데, 에르난데스는 이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몇 안 되는 자원입니다. 싱커 평균 151.9km, 최고 157km를 던질 만큼 구위 자체가 KBO 최상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구종 구성도 단순히 빠르기만 한 유형이 아니라 싱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갖춘 전형적인 메이저리그 스타일의 선발형 투수죠. 여기에 마이너에서 꾸준히 100이닝 이상을 책임져온 이닝 소화 능력도 강점입니다. 에르난데스를 데려오면 불펜 부담이 줄고 젊은 투수들의 기용도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죠. 즉, 한화는 단순히 새 외국인 투수 한 명을 데려오려는 게 아니라 팀 전체 투수진의 구조를 바꾸는 핵심 퍼즐로 에르난데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투수라도 위험 요소는 분명 존재하고, 에르난데스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구 문제죠. 2025 시즌 트리플 A에서 볼넷이 44개로 적지 않았고,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43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공은 빠른데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나는 날이면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스타일이죠. 또 하나는 수술 이력입니다. 2020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한 시즌 내내 150 후반의 구속을 유지할 체력 관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KBO 경험이 없습니다. 한국 야구는 스트라이크 존, 타자 스타일, 경기 운영 방식이 미국과 다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에서 150 중반대 싱커를 던지면서 4가지 구종을 갖춘 26세 선발형 투수는 흔치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젊기 때문에 성장폭이 남아있고, 한화는 이미 빠른 볼을 활용하는 노하우가 많은 팀입니다. 김서현, 문동주 같은 파이어볼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도 있죠. 즉, 리스크는 있지만 한화가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준이며, 잘만 적응한다면 폰세와 와이스가 떠난 자리를 단순히 메우는 수준을 넘어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성장할 잠재력까지 있는 카드입니다. 한화가 에르난데스를 딱 지금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결국 에르난데스 영입설은 한화가 단순히 외국인 한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폰세, 와이스가 떠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2026 시즌의 운명을 결정하는 승부수입니다. 제구가 흔들리는 날이 있다는 불안 요소와 한국 스트라이크 존 적응이라는 숙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평균 최고 157까지 찍히는 싱커, 낙폭 큰 커브, 완성 단계의 체인지업, 그리고 젊은 26세의 성장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유형의 투수는 사실 희귀하죠. 한화는 명확한 방향을 선택했고, 파이어볼러, 육성에 강한 팀 컬러와 맞물리면 에르난데스는 단순히 대체용이 아니라 와이스킵, 잘하면 폰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결국 이 영입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위험한 도박이 될지는 초반 한 달의 적응이 좌우하겠지만, 잠재력만 놓고 보면 한화가 걸어볼 만한 타이밍에 걸어볼 만한 선수라는 점만큼은 분명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에르난데스, 한화의 신의 한 수인가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